채무자 입장에서는 나의 실제 사정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공들여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진술서 쓰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진술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점은 예전에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진술서를 쓰는 걸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크게 한번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쓰는 게 효과적인 진술서가 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진술서를 쉽게 얘기하면 반성문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특히나 이제 채무와 관련해서 있었던 일들을 좀 회고하는 마음으로 쓰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채무자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왜냐면은 글을 잘 쓸 줄을 몰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이 방대한 인생을, 이렇게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큰 흐름을 좀 잡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진술서 또는 채무증대 경위서의 목적은, 채무자들은 개개인별로 자기의 살아온 삶이 있고, 그 과정에서 채무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각기 다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회생위원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나의 실제 사정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들여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부분이 포함되면 좋고 어떤 부분은 분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였다거나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거나 높은 고수익 유혹에 속아서 돈을 빌려줬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게 되면 회생위원이 이 채무증대 경위를 사기 피해로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이 채무자의 상태를 사기 피해로 인식하느냐, 사치로 인식하느냐, 코인으로 인식을 하느냐, 도박으로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보정 사항에서 어떤 거를 물어볼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작성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보통 성장 배경을 쓰세요. 이 성장 배경을 왜 쓰냐면은 가정적인 배경, 학력적인 배경, 그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고등교육을 받았냐, 금융교육을 받았냐, 어느 정도의 환경에서 자라왔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현재 이 정도의 채무를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겠다라는 부분이 좀 드러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넉넉치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이런 부분이 기술이 된다든지, 또는 형제가 좀 많으셔서 생활비가 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든지, 가족 중에 좀 아프신 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보통 성장 배경에 들어가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교육이 좀 미흡하게 이루어졌느냐, 또는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어릴 때부터 좀 채무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채무가 시작된 경위를 보통 서술을 해요. 대학교를 등록을 하면서 학자금을 빌리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사회초년생이 되어서 월세방을 처음 구하면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또는 소득활동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처음 만들어서 그때부터 빚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급작스러운 어떤 병원비 때문에 생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채무가 시작되게 됐는지 기술을 하시고요. 또 세 번째로는 채무가 증대되게 된 경위를 쓰세요. 500만 원 채무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급격하게 나의 소득 대비해서 갑자기 갚을 수 없는 순간이 대부분 오신단 말이에요.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에 실패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신용도가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더 이상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갑자기 급격하게 이자 부담이 늘어났다든지, 대출의 만기 연장이 안 돼서 급격한 신용불량자가 됐다든지, 이런 사연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술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배경 때문에 채무 초과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게끔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채무자가 이 변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기술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돈을 아껴서 생활을 해보려고 했다, 또는 돌려막기를 해보려고 했다, 친구한테 빌려봤다, 부모님이 한번 도와주셨다, 집을 팔았다, 자동차를 팔았다, 어떤 방식이든 채무자들은 보통 노력을 하시다가 안 되는 순간에 오시지, 처음부터 내가 지금 돈을 못 갚네 하고 오시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기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그러면 현재는 어떤가? 남편도 소득이 일정치 않고 집에는 자산이 없고 나도 지금 충분치 못한 소득이 있는데 월급이 200만 원인데 원리금이 변제가 400만 원씩 들어간다, 이러면은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통해서 이 가정이 충분치 않은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법원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죠. 이거는 대부분 진행하시는 사무실에서 양식이 보통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참고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을 채무자들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진술서에 이런 것 적어도 되나? 이런 부분 넣어도 되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무실들이 이런 걸 검토를 해주시거든요. 이 부분은 좀 너무 채무자 인상이 좋지 않을 것 같다든지 너무 가감 없이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보통 진행 사무실들에서 조금은 검토를 해주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걱정 없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진행하는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도 채무자의 몰랐던 사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진행이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 상황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채무자에게 기회이거든요. 이 분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금 회생제도나 파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앞으로 이 빚이 없다 치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앞으로 다시는 빚을 안 만들겠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금융에 대한 어떤 이해도, 빚을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소득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떤 교육을 받고 싶다든지 자격증을 따고 싶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의 좀 희망적인 본인들의 계획들을 많이 이제 기술하시는 게 좋고요. 쭉 설명드린 내용들을 종합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한번 회고해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또 기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채무자들이 많이 깨닫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앞으로 부족했던 부분, 반성해야 될 부분, 고쳐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진술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필로 쓴다는 게 네. 약간 반성문 형태로 좀 들어가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양식인가요? 워드로 쓰셔도 되고 타이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실제로 자필로 써 오시기도 해요. 어느 방식이든 자유양식이에요. 굳이 손으로 써서 법원에 더 진정성을 보여준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어떤 분들은 손으로밖에 못 쓴다고 하면은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제된 문서로 작성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진솔하게 본인의 상황을 잘 기술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솔직하게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